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졸비님. 오늘 망키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로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망키죠. 오늘 해드릴 이야기도 사실 보험 설계사 분들이 시들무 이야기에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귀족님들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 출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현직자 분들도 계실 거라서 그분들이 들으시면 와, 이건 현실 공포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예.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 모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들 분 중에서도 이제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미술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기존에도 그 여성 설계사님의 괴담을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에요, 오늘은. 30대 중반이시고 본인이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의 신변을 위해서 조금만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똘비는 30대 중반입니다. 네, 20대 때 졸업 후에 공채로 입사를 했던 직장에서 4년 정도를 다니다가 슬슬 질리게 돼요. 왜냐면 그 연봉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언제 돈 모아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사지?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나는 돈을 좀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 이직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1년 선배인데 보험업으로 빠진 선배가 있었대요. 여자분. 그분은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가 학벌도 꽤 엘리트였대요. 뭐 중경외시 출신에 자격증도 되게 많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험업에서는 고객들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고액 계약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성공을 하신 거죠. 그분이 똘비한테 접근을 한 거죠. 나랑 같이 일해볼래? 이러면서 보험업에 대한 이 장점들을 이야기해주고 똘비가 나도 누나처럼 성공하고 싶다 해서 30살이 되자마자 사표를 던지고 보험 설계사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똘비의 외형을 말하자면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나요. 키가 좀 크고 어깨도 넓고 뭐 수투발이 되게 잘 받는 체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영업직이 잘 맞을 외형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솔직히. 그래서 똘비와 영희가 S보험사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했대요. 물론 영희가 똘비보다 실적은 더 좋았고 똘비도 영희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나름 꾸준한 실적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같이 다니다가 똘비가 먼저 이직을 결심을 했대요.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S보험사에서는 S보험 상품만 팔아야 된대요. 근데 고객이 S보험 말고 A보험, D보험 상품을 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곳에서는 그걸 팔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영희한테 누나 나 이직할 건데 먼저 가보고 좋으면 누나도 와라 이야기 던지고 A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점이라는 거는 A부터 Z보험까지 다 상품을 다룰 수 있는 회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리점이 되게 많았는데 A 대리점도 있고 B 대리점도 있고 C 대리점도 있는데 A 대리점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가 너무 믿음직스러웠대요. 그 대표가 50대는 넘었는데 되게 인자한 얼굴에 교수님 같은 포스였대요. 약간 허허허 하는 그런 교수님의 그런 상이었는데 이 주름에서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딱 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인자하다. 되게 좋은 삶을 살아오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었고 SNS도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뭐 하루에 한두 개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올리시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마케팅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이 SNS를 보면은 그 A 대리점에서 일한 설계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판 또한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었대요.
솔직히 보험 대리점 대표가 뭐 장난치거나 뭐 뒤통수 쳤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왔어도 모든 팀원들이 따봉을 날리는 이런 대표는 없대요. 세상에 그리고- 존재하나 싶기도 하고. 존재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보험 업계에서는 그 대리점 대표가 다른 그 소속된 곳에서도 유명하대요. 뭐 돈도 되게 많이 모으셨고 출강도 다니시고 책도 내시고 이 업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 탑 10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A 대리점 나 입사할 거야 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 SNS 보면은 되게 설계사들 엄청 챙겨주는 것 같던데 잘 가는 것 같네 하면서 팀원들 로열티도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평가될 뿐이었대요. 그래서 이곳은 복지가 좀 최고인가 보다 하고 입사를 딱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똘비의 집 근처에 사무실을 쓰게 됐는데 그때는 사무실도 되게 작았고 같이 쓰는 동료가 거의 없었대요. 뭐 한 5명 정도? 네. 그래서 뭐 신입도 없었고 뭐 대표도 뭐 가끔씩 이렇게 방문을 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뭔가 실적이 좋은 팀원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팍팍 밀어줬대요. 그래서 똘비가 처음에는 계약도 잘 나오고 하니까 영희한테 누나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누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누나 실적이 더블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던 지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똘비 위에 지점장. 네. 그 지점장도 되게 올곧은 친구였대요.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했던 친구라서 좀 다른 그 지점장들이랑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했는데 내 팀원들한테만큼은 한없이 좋은 지점장이었대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선 편하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지점장도 대표가 온다 하면은 그 전날에 사무실 청소며 책상이며 화장실 청소 싹 다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도 안 이상할 정도의 청결을 유지했대요. 예. 그리고 대표님이 오시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와 오셨습니까 하면서 겉옷도 받아주고 하면서 왕과 신하의 같은 그런 모습이 들었대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똘비가 그걸 보면서 아니 대표가 아무리 와도 그렇지 저렇게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런 지점장을 이제 대표가 마음에 들어 한 거죠. 그래서 대표가 우리가 사무실 이전을 할 거다. 엄청 크게. 그러니까 지점장한테도 그곳으로 와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가 너를 더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사무실에 여러 지점이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된 거죠. 네. 근데 지점장도 이사 가는 게 더 좋고 대표가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았는지 똘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더 큰 사무실로 이사를 갈 거다. 근데 똘비 씨 집과는 좀 멀기는 하지만 똘비는 이 사무실로 가게 되면 신입 설계사원도 엄청 많아질 거고 똘비 씨도 그 신입의 열정에 자극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도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똘비가 뭐 그런 거라면 뭐 사무실 출퇴근 뭐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옮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대요. 일단 사무실은 꽤 컸대요. 엄청 컸대요. 한 50명가량의 설계사들이 있는 곳이었고 메인이었대요. 대표도 그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은 꼭 오는 사무실이었고 대표를 위한 대표실도 차려져 있었대요. 이게 똘비가 입사한 지 1년도 좀 안 되었을 때 일인데 똘비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있다면 신입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복처럼 옷을 맞춰 입었대요. 예. 남자는 무조건 정장. 셔츠 단추 하나라도 풀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여자도 블라우스 이런 세미 정장 절대 안 되고 셔츠에 넥타이 무조건 바지나 H라인 스커트 네. 요일마다 맞춰 입었대요. 우리 복장 규정이 좀 빡세다고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빡센가? 예. 이거는 학교 아닌가 싶었대요. 그래서 돌비가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거는 신입교육 때 무조건 한 교시에는 대표님의 삶이라고 해서 이 대표님의 생애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더래요. 돌비는 이걸 몰랐었던 게 경력직이잖아요. 경력직은 저런 교육이 없었대요. 예. 근데 신입들은 무조건 그 대표의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쓰는 그런 과제가 매일매일 있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내 연애는 절대 금지. 이건 똘비도 지점장한테 첫 입사 때 얼핏 듣긴 했었는데 뭐 서로가 일을 안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제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대요. 그리고 똘비가 그때 5명 정도 되는 사무실에 여성도 1명밖에 없었고 그분도 이미 아주머니셔가지고 사내연애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 이 50명이 되는 이 곳에는 미혼 남녀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육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냐면 한 신입을 알게 돼요. 거기서. 신입이 여자애인데 예쁘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대요. 몸매도 되게 좋고 옷도 그 정장을 입으면 윤곽이 다 드러나도록 옷을 많이 입었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묘사했던 게 뭐냐면 딱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면 저런 얼굴일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렸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친구라서 똘비랑 10살 가까이 차이가 났대요. 이 신입의 이름을 미정이라고 할게요. 미정이가 똘비한테 이성적으로 플러팅을 많이 했었대요. 처음에는 미정이가 그냥 궁금해서 보험에 대한 이거저거를 물어보더니 점점 사적인 질문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오해하는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질문을 많이 했었고 선은 그었지만 어느 정도 친해지긴 했대요. 그래도 10살 정도 연하의 여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선을 많이 그으려고 했대요. 그래도 미정이는 그 선을 넘으려고 했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정이가 영업을 튄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해요.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자기를 만졌대요. 그래서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이걸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전화로 펑펑 울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미정이한테 선을 긋지만 호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기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뒤집혔대요. 그래서 똘비도 일하러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고객님한테는 급한 일 때문에 제가 다른 날 방문 드리겠다 전화를 드리고 미정이가 있는 곳으로 차를 틀어서 갔대요. 그리고서는 거기가 이제 인천의 한 곳이었는데 미정이가 찍어준 주소로 갔는데 유흥주점이 되게 많은 곳이었대요. 미정이가 근데 그 사이에 눈에 딱 띈 거예요. 신입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다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정이는 그 옷차림이 아니라 조금 야했대요. 전문 직종으로서의 여성이 입는 복장으로 차려입긴 했는데 넥타이를 풀어서 단추는 2-3개 오픈되어 있고 스커트는 너무 딱 맞아서 이 몸매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림의 모습이었대요. 네. 그리고 많이 울었는지 눈은 부어있고 그런 모습조차도 얼굴은 창백한데 좀 몸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안 되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똘비가 차에서 내리고 미정아! 이러고서 미정이를 불렀대요. 미정이가 서름이 폭발했는지 똘비한테 뛰어가서 엉엉 울더래요. 안겨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너무 서럽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울더래요. 네. 사실 대학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이 보험 영업일 건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진짜 힘들겠다 싶어서 토닥여줬대요. 근데 좀 미정이가 이렇게 안겨있으니까 솔직히 좀 떨렸대요. 본인도.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했었대요. 근데 미정이와 똘비가 그렇게 눈이 맞아서 역사적인 밤을 이루게 됩니다. 그날에. 아이고.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든 미정이를 보는데 미정이를 만나야 될까? 근데 그러기에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회사에서는 또 연애하지 말라 그랬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래요. 네.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똘비는 도둑인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좀 순진한 신입을 건드렸단 말이 나오면 똘비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래요. 그래서 사귀자는 말 없이 어정쩡한 사이가 되어버렸대요. 이게 그 어른들의 세계란 한 번도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만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미정이랑 정말 가까워진 거죠. 네. 그래서 2달 이상 지났을 무렵에 미정이랑 좀 사귀자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미정이는 왜 사귀자는 말이 없을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길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아는 이 서울의 5성급 호텔을 예약했대요. 네. 그래서 그날 정식으로 사귀자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점장한테 넌지시 물어봤대요. 혹시 사내 연애한 케이스 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떠본 거죠. 그러니까 지점장이 이제 표정이 싹 굳으면서
우리 대표님 눈밖에 나면은 진짜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모른다고. 우리 대표님 알잖냐. 내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주는데 이거 반역하면 끝이라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나도 자세히 말해줄 순 없다. 근데 대표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나? 아니면 우리 지점장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가? 싶었대요. 그래서 이 사무실 동료들이 꽤 많았다고 했잖아요. 뭐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었고 차도 뭐 같이 마실 때가 있었고 뭐 은근슬쩍 떠봤대요. 근데 반응이 글쎄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대표님이 절대 금기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왜 대표님을 배신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죠? 이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대표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 도대체 뭘 해주길래 저렇게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지?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이제 담배를 피는 흡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탁 피고 있는데 밥을 같이 먹었었던 이 팀장님 한 분이 오셔서 담배를 피더래요. 이분은 그냥 팀장님이라고 칠할게요. 팀장님이 10년 이상을 보험업에 종사하신 분인데 실적의 높낮이가 항상 일정하신 분이었대요. 그리고 되게 존재감도 많이 없으셨고 동료들이랑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고 네. 내성적인 분이라서 말할 기회도 없었던 분인데 이분이 묘한 질문을 하더래요. 돌비씨 우리 회사 잘 맞아요? 이러니까 뭐 딱히 터치하는 것도 없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보수도 잘 챙겨주고요. 이러니까 그래요. 이직할 생각 말고 잘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혹시 이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서는 담배를 다 피워갈 때쯤에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래요. 여긴 퇴사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선 들어가시더래요. 뭐야, 예. 그래서 보험업에서 이 퇴사를 하려면은 만약에 퇴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대요. 그리고 퇴사가 되게 자유로운 업계 중에 하나인데 아니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리점이 좀 비정상적인 곳인가? 라는 거를 슬슬 깨닫게 된대요. 예. 근데 이제 대표님이 오시는 날이면은 그 주에 가장 실적이 좋은 사람과 가장 안 좋은 사람을 부른대요. 그렇게 이제 따로 1대1 커피 타임도 가질 수 있고 이제 실적이 가장 좋은 사람은 점심에 가장 비싼 밥도 사주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정이가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좋지 못했대요. 네. 그래서 대표님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았었대요. 한 달에 뭐 한 3번 이렇게. 그래서 대표님과의 미팅 타임도 점점 길어지고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밖에서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미정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표님이랑?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열심히 하라고 뭐 우리 지점장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시겠다고 하고 뭐 격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대표님 되게 좋으신 분 같아. 막 실적 없다고 쪼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신다 이러면서 되게 대표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말았고 미정이한테 호텔 예약한 거를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내가 너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싶어서 S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너 시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미정이는 좋아할 줄 알았대요. 근데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래요. 오빠 나 크리스마스에는 안 될 것 같아. 미안. 이러더래요. 왜? 너 일정 있는데 내가 안 물어보고 예약해서 그런 거지. 뭐 미안. 내가 취소할게. 이러면서 호텔 사이트 들어가서 취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미정이가 갑자기 그 손을 막더래요. 그냥 일정만 바꾸자. 나 뭐 하루 전날은 괜찮을 것 같아. 23일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도 23일에 일정 뺄게 이러면서 우리 그럼 23일에 같이 뭐 보내자 이렇게 해서 23일로 바꾸고 그날이 다가와서 미정이와 돌비는 호텔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대요. 네. 저는 돌비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미정이랑 나랑은 되게 잘 맞는구나. 뭐 그간에도 카톡으로 연인처럼 대화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고 가끔씩 뭐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고 네.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티키타카도 되게 잘 맞았대요. 10살의 나이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였다니까 그냥 미정이랑 사귀는 게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면서 와인 한잔하며 미정이한테 고백을 했대요. 근데 미정이가 흔쾌히 오케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 없더래요.
내가 일주일 뒤에 대답해줘도 될까?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미정이도 걸리는 게 좀 있나 보다. 뭐 회사에서도 신입들한테 연애 금지라는 것도 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 편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미정이를 다음날 보냈대요. 그렇게 이제 12월 25일이 되었고 돌비는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맞이하는데 집에서 쉬었대요. 근데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돼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돌비가 영업을 하니까 010으로 시작되는 이 번호는 무조건 받는데요. 고객일 수도 있고 뭐 소개받은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를 빼달라는 걸 수도 있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남성이 욕을 하더래요. 야 이 XX 같은 이러면서 네가 내 여친을 건드려?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끊으려는데 야 너 미정이 알지? 내가 걔 남친이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래요. 잠이 확 깨더래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래퍼 마냥 욕을 계속 하시니까 똘비가 죄송하지만 제가 대화 내용을 보내드려도 되겠냐. 저는 남자친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없는 줄 알았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정말 몰랐었다. 이러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 남친이 갑자기 욕을 멈추고 말이 없다가 찝찝한 게 있었나 봐요. 야, 니들 카톡한 거 대화 내용 보내봐 하고서 끊더래요. 그래서 그간의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보내줬대요. 그리고서는 몇 분 뒤에 남친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래요. 야, 너네 집 어디야?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러더래요. 똘비는 맞을까봐 좀 지레 겁이 났대요. 통화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내가 널 때리려는 게 아니라 얘 어떡하면 좋지? 이러면서 내가 오해한 건 맞으니까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 사과도 할 겸 담배나 한 대 피우자. 지금 차 끄고 가려니까 주변에 큰 편의점 찍어서 보내줘 봐라 이러고선 끊더래요. 예. 돌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거절하기도 뭐해서 큰 편의점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먼저 나가 있었대요. 한 20분 정도를 기다리니까 편의점 앞에 스포츠카 한 대가 주차를 하더래요. 검정색의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대요. 그 차를 딱 주차하고 내리는 사람이 반건달 같은 사람이 내리더래요. 저 사람이 미정이 남친인가 보다. 딱 느꼈대요. 분명 겨울이라서 옷이란 옷은 다 입었는데 일단 손등까지 문신이 보이고 자세히 보니까 목에서부터 문신이 이렇게 내려와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 쫄았대요. 근데 똘비가 너무 추워서 편의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밖에 나와서 인사를 했대요. 네. 저 김똘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까 전화로 욕했던 그와는 다르게 세상쿨하게 인사를 받아주면서 내가 오해했다. 미정이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보낸 내용은 싹 다 삭제하고 똘비가 보낸 내용만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똘비가 되게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똘비가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더래요. 진짜 때릴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저 남자의 허세겠지 하면서 비위를 맞춰줬대요. 그런 애는 맞아도 정신 못 차립니다. 형님 그냥 버리세요. 저도 이제 탕정 안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팰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건달의 얼굴이 너무 진지하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더 이상 안 했대요. 그걸 보면서 미정이도 순탄하게 헤어지지 못하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손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정이에 대한 감정을 털어버렸대요. 예. 그 형님이랑 오해를 풀고 똘비도 집으로 들어갔고 똘비도 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한 나흘 정도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1월이 됐대요. 예. 새해가 된 거죠. 근데 미정이를 사무실에서 마주쳤는데 미정이가 얼굴에도 멍이 들어있고 다리에도 멍이 들어있더래요. 도대체 뭘까? 예. 네, 이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 형님이 손버릇이 진짜 안 좋았구나. 진짜 팬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너도 날 속였으니까 벌 받은 거지 생각하고 말을 걸진 않았대요. 근데 미정이가 돌비를 죽이듯이 노려보더래요. 돌비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1월 중순에 지점장이 똘비를 부르더래요. 돌비씨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 돼. 혹시 미정씨랑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문 났구나 하면서 터질 게 터졌다 싶어서 지점장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이마에 손을 탁 짚으면서 진짜 큰일이네. 이거 우리 대표님 귀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이러면서 파르르 떨더래요. 진짜 공포를 겪은 이 표정처럼 파르르 떨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 다 큰 남녀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뭘 큰일까지 나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점장이 아니라고. 너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일단 내가 커버는 쳐보겠는데 나도 모르겠다 진짜 이러면서 나가더래요. 회의실에. 똘비가 좀 찝찝하긴 한데 잘 얘기해주겠지 하고서는 넘어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똘비가 소장을 하나 받게 돼요. 성추행 및 풍기불란. 고소인은 A 대리점이 직접 한 거였대요. 미정이는 피해자였고 근데 미정이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A 대리점이 직접 고소를 한 거예요. 네. 억울하잖아요. 미정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미정이는 더 이상 그날 이후로 출근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지점장한테 이 소장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행동 결단코 한 적 없다고. 우린 쌍방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점장이 야, 너 진짜 쟤한테 계약 한두 개 하게 해줄 테니 몸으로 갚으라고 했냐 안 했냐. 그 계약한 고객들도 너 안다고 다 그렇게 진술했다던데 너 뭐야? 진짜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는 거짓말 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승질을 내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믿어주던 지점장과도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관계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돌비가 나 이거 대표님이랑 직접 이야기할 거라고. 혹시 대표님 언제 오시냐고. 오늘 오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만나려면 일주일 전부터 스케줄 확인하고 비서한테 컨펌 받아야 되는 절차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딴 게 어딨냐고. 대리점 대표면서 대기업 회장보다 더한 짓 하고 앉아있다고 이러면서 승질을 냈대요. 그거를 사무실에서 크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40몇 명의 설계사들이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그러면서 지점장이 목소리를 깔면서 야, 너 뭐라 했냐? 너 지금 대표님 조롱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진짜 내가 말 실수했구나 싶을 정도로 좀 압도되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해서 풀고 싶다고, 저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점장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을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서는 한 30분 뒤에 대표님이 왔고 여느 때와 다를 거 없이 대표가 오자마자 사무실에 있는 영업직들이 또 신봉하듯이 일어나서 대표님을 막 맞이하더래요. 박수치고 하면서. 그렇게 대표가 지나가면서 대표실로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똘비가 보이는 게 있다면 좀 교주 같았대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딜러리로 서 있고 박수치면서 그 가운데를 대표가 걸어가는 이 모습이 영락없는 교주 같았대요. 그리고서는 대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영업사원들은 다 앉아서 일을 시작하고 일단 우선 자기 지점장이 먼저 불려가더래요. 근데 대표실이 그 투명한 유리창이라서 뭐 하는지 다 보인대요. 근데 지점장이 사죄하듯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여러 인사를 하는 제스처를 보이더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20분 정도 있다가 지점장이 나오고 돌비가 뛰어서 대표실을 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비서가 막더래요. 우리 대표님은 예약 외에 면담은 없다고, 매뉴얼 모르냐. 그러니까 아는데 저 정말 억울해서 그런다고, 저 이거 소장 왜 이거 대리점에서 보낸 거라고, 나 정말 모르는 일이다, 원한다면은 이 미정이랑 대화 나눴던 거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러니까 그건 우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라고, 우리 대표님은 그런 이야기 세세하게 들어줄 시간과 여유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밀어내더래요. 돌비는 답답하니까 일단 비서를 확 밀어제끼고 대표실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대표님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대표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뺨을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뺨을 때리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진짜 개패듯이 사람을 막 패더래요. 발로 차고. 그러다가 이제 똘비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뒤로 넘어지니까 진짜 발길질과 주먹질이 멈추질 않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뼈에 금이 갔대요. 전치 8주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이 맞고 있고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 많은 영업사원들이 쳐다보면서 말려줄 줄 알았는데 통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투명인간 같았대요. 그냥 전화할 거 하고 컴퓨터 쓰고 복사기 쓰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업무를 하고 있더래요. 예. 분명히 내가 맞는 걸 저 사람들은 보고 있을 텐데 아 이거 정상적인 집단 아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싶어서 폭행죄로 대표를 고소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갈 용기가 안 났대요. 이젠 이 집단이 무섭다. 내 편은 한 명도 없구나. 지점장도 이 대표의 편이구나 싶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직접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똘비가 이 A 대리점에서 100명의 고객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고객들한테 문자가 가요. 어떻게 왔냐면 일단 똘비의 사진을 하나 보내고요. 안녕하세요. A 대리점입니다. 현재 김똘비 설계사가 보험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똘비 씨는 강제 퇴사 처리되었으며 최고의 담당자를 배정해 드릴 테니 금융 피해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담당자를 통해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대요. 근데 이걸 똘비를 아는 지인이라면 그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냥 고객이라면 믿을 것 같게끔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잔혹하게 똘비가 계약했던 보험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다 해약시켜버리고 고객들도 다 뺏어갔대요. 똘비는 그렇게 70명의 고객을 잃었대요. 그리고 보험업이 예. 계약 후에 뭐 몇 개월 내에 뭐 해지하고 이러면 수수료를 다 토해낸대요. 근데 그렇게 토해내야 되는 돈이 6천만 원이었대요. 예. 네, 그렇게 그 6천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똘비가 영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희도 그때는 이미 다른 대리점으로 이직한 뒤였대요. 그래서 영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나 봐요. 영희가 좀 더 보험업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A 대리점에 대한 검은 이야기들을 알아본 거죠. 영희가 하는 말이 야 똘비야 사실 나도 너가 있는 곳 가려고 했는데 네. 그 대표가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었다고 치면은 한 명이 손사래를 치더라. 그거 다 쇼맨십이라고. 그 대표 거기서 왕이라고. 교주 그 이상의 존재고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은 무슨 짓이든 해서 설계사의 영혼을 탈탈 털어간다고. 너가 당한 거 한두 명이 당한 거 아니라 이미 당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냥 보험업에 떠났기 때문에 뭐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던 거고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퇴사하고 싶어도 나도 저렇게 될까봐 호환이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서 다닌 사람들도 많이 존재할 거라고. 그리고 이건 카더라인데 대표들은 미혼의 여성들 몇몇과는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예. 근데 미정이도 그런 관계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이제 당장 6천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고객도 다 잃었잖아요.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영희가 우리 회사로 와라 라고 해서 그 회사로 입사를 다시 했대요. 근데 그걸 A 대리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A 대리점의 대표가 영희의 대리점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김똘비 거기 입사했던데 맞냐고. 걔 여기서 이런 문제 일으키고 저런 문제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나가라고 한 건데 그걸 받아주더니 잘 생각하라고. 안 그러면 너네 회사도 이미지 타격 입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SNS에 너네 회사에 그런 애가 입사했다고 소문나면은 더 이상 이 여성 설계사들 안 들어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영인의 대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아유 뭐 그래도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잘 끝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성추행 건은 똘비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무죄가 성립은 됐대요. 네. 그리고 똘비가 돈도 다 갚았대요. 6천만 원을. 그리고 대표를 고소했다고 했잖아요. 폭행죄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깜빵 가고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는 없었대요. 그냥 단순 벌금만 나왔대요. 예. 그리고선 그 벌금 내고 끝이었대요. 사과도 없이. 그리고 여전히 그 집단은 아직도 좋게 포장된 채 보험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서는 피해 사례가 있지만 이제 똘비처럼 당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묻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렇게 당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그 완벽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다수가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지게끔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야, 이거는 그 보험 쪽 하시는 분들은 어딘지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음. 조금 걱정되긴 해요. 네,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또. 아, 네. 확실히 또 이거는 저희가 들었을 때도 우리 만키님께서 정말 또 표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현실 공포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걸 또 바라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직하시는 이 보험 설계사분들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SNS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아, 그거는 뭐 네. 당연하죠. 예.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오늘 만키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긴 해요. 근데 이번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내 괴롭힘, 뭐 그냥, 아니면 사내 왕따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입사하신 회사는 여러분들의 평생 직장 일하기보다도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